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참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뭐 아직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람이 좀 더 이렇게 잦아 들어가지고 날씨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 밤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쪽 반대쪽을 보시면 지금 바람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죽었긴 하지만 많이 불고 있고 저렇게 하얗게 포말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만인데도 뭐 상당히 지금 파도가 좀 당겨 볼까요? 파도가 하얗게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상당히 파도도 많이 치고 있고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사실상 뭐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방파제 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쪽 이쪽이에요. 하얀 포말이 일어나던 곳. 파도가 많이 치고 있죠. 내만인데도. 요 방파제 앞에 감성돔 낚시하시는 조사님 두 분 계시네요. 앞에 보이는 저쪽은 이제 장사도 해상공원인데 약간 여기에서 저쪽 방향이 약간 남서쪽 방향이에요. 이제 겨울철에 지금 이제 영등철에 영등할망이 심술 부리는 이 시기에는 특히 이제 서풍이 불면 몇 날 며칠씩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이게 이제 영등할망이 이제 심술 부리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이렇게 날씨가 계속 안 좋고 파도가 치다 보니까 어민들의 조업이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날 며칠씩 바람이 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파도가 심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날씨면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는, 보시면 요 배가 하나도 안 보이죠. 선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야에 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짬뽕 한 그릇 먹으러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인데 몇 날 며칠 불던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뭐 하루 잠잠해졌다고 해서 뭐 크게 고기가 나진 않겠지만 한번 일단 경매장으로 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사온 거는 참돔 2마리, 그리고 물메기 1마리, 그리고 저쪽에 보면 말지치가 하나 숨어 있고 바닥에 도다리 1마리 있고, 요게 다입니다. 참돔이 기우뚱해서 이렇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두 마리 다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죠. 뭐 요거 안 살라고 했는데 어차피 뭐 장사는 못할 것 같고 서울에서 이제 누나가 내려오시니까 오늘 요 참돔 작은 거 1마리는 우리가 오늘 썰어 먹고 저 큰 거는 누나 오시면 썰어 먹으려고 2마리를 사왔거든요. 저건 어차피 내일 손질할 거니까 요거는 오늘 저녁에 아내하고 한번 썰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올 시즌 들어와서 참돔을 요 한 2-3달 사이 안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거의 감성돔만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참돔 육질 궁금하시죠? 요즘 이제 참돔이 이제 점점 살이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참돔 육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수산시장이나 횟집에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런 고기 먹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드셨을 겁니다. 뭐 2마리 다 약간 기우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뒤쪽에 작은 거 오늘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손질해서 한번 먹어보는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며칠 뭐 계속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뭐 집에 고기가 없으니까 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돔 육질 얼마나 좋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맛도 한번 보고 싶고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참돔입니다. 전체적으로 때깔을 보시면 낚아온 게 돼가지고 상당히 때깔은 좋아요. 때깔은 좋은데 아마 낚시를 하고 나서 어떤 후처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고기가 기우뚱하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썸네일 하나 따고 한번 잡아서 손질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당히 상태는 괜찮습니다. 왜 기우뚱 누워 있었을까요? 길이는 한 4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이 정도 되면 한 1.2, 1.3 정도 나갈 겁니다. 한 1.3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살도 찌네요. 한번 봅시다. 살아봅시다. 이쪽으로 보시면 딱 1.3kg.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딱 1.3kg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참돔이나 감성돔이나 바람이 오후에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돔이나 뭐 감성돔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8c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면 38, 39 정도 되면 딱 1kg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도마 길이가 폭이 이제 45cm잖아요. 40한 3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1.3kg 정도 나갑니다. 요 정도는 돼야 고기가 어느 정도 좀 살이 있다 볼 수가 있고, 물론 한 1kg 정도 돼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한 40cm는 좀 넘어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하기 힘들다. 40cm는 넘어야 고기로서의 좀 매력이 있다, 객감으로서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두 명이서 드실 것 같으면 이 정도면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1kg 정도짜리도 살찐 거는 괜찮고. 저도 오랜만에 참돔 손질해 보는데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질이 궁금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빵이 괜찮은 것 같은데 포를 떴을 때 어떤지 한번 빨리 보고 싶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영상의 댓글에 보면 왜 쓸데없이 뭐 나중에 오롯이 할 때 껍질 다 벗길 건데 비늘을 벗기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시내 회센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회 드시고 매운탕을 드셔보시면 광어든지 우럭이든지 생선 껍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거의 다 이제 그 비늘이 있는 상태에서 탈피를 하고 뼈하고 대가리만 이렇게 매운탕거리로 쓰기 때문에 생선 껍질이 매운탕에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뭐 보시는 대로 이 비늘 치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저희처럼 횟집이나 식당이 아니고 회만 전문으로 지급하는 곳에서는 그런 시간들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늘을 안 치고 그냥 버리고 뼈하고 이렇게 대가리만 이렇게 서드리로 매운탕용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서 비늘을 왜 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는 뭐 껍질까지도 다 이렇게 쓰고 또 참돔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마스카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늘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비늘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비늘 손질하고 내장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안쪽 도마에 가서 이제 회를 또 따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수산시장 같은 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보통 보시면 이렇게 도마에서 고기 모가지 떼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헤라 같은 걸로 물기를 싹싹 제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오롯시를 하잖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손질만 하고 안쪽 도마에서는 또 깨끗한 도마에서 회를 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늘이 남아있으면 그 안쪽 도마가 오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늘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비늘들이 있기 때문에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오랜만에 생선 손질을 하니까 나가 잠깐 기분이 업됐다. 한 일주일 만에 고기를 손질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00% 제거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이제 매운탕 먹을 때 국물에서 비닐이 또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한 2월달 정도 되니까 조금씩 이제 알이 생기기 시작하죠. 알이 저 정도 사이즈가 있다는 거는 육질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화로 횟집이고, 뭐 요거는 제가 뭐 지금 먹을 건 아니고 나중에 저녁에 먹을 거지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말살, 뭐 신태심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물론 이제 숙성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근육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니까 좀 좋겠지만은, 뭐 직접 잡아서 바로 그때 바로 뜨시는 이렇게 화로 횟집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치셔도 되니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할 때는 굳이 이런 과정까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수산시장에서 한 마리 사오셔가지고 비늘 치고 내장 제거하고 과감이 제거하고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니까, 요즘 뭐 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북적북적 앉아서 이렇게 드시기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래, 내 혼자만 할 수 있으면
가족들 편안하게 집에서 해도 드실 수 있으니까 물론 배달시켜서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돔이 맛있는 계절입니다. 꼭 자연산 참돔뿐만 아니라 요즘 또 국내산 참돔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국내산 양식 참돔 이런 것들도 좀 사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해 드셔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바람이 또 살살 일어나고 있어서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서 춥다. 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손질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제 회를 처음 이렇게 배워 가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어차피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낚시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생선 손질 요즘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요걸 해가지고 장사할 건 아니고 내 가족들 조금 해서 이제 먹이는 정도 그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렇게 이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 표현이지만은 이게 오롯이 하는 과정 이제 포를 뜨고 이렇게 살을 발라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좀 숙달이 돼야 뭐 살도 좀 양이 많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또 접시에 담았을 때 볼품도 있고 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조금 이렇게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가족들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좀 하는 거니까 뭐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캐지매부터 뭐 신경말살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처모토 숙성 뭐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제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손질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 물어온나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레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늘을 깨끗하게 쳐야 이 칼이 지나가는 자리에 비늘이 안 떨어지니까 또 이제 비늘이 또 살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제오염 같은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는 평소 때 이 칼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고기가 좀 크면 뼈가 굵기 때문에 칼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굵은 뼈는 대바로 이렇게 살짝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양쪽으로 포가 떠졌죠. 뭐 얼핏 보기에도 살밥도 두툼하고 상당히 살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갈비뼈를 떼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전에도 제가 생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패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자로 참 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은 좀 얇고 좀 두껍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밀착이 안 되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한 번에 뜨기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배를 자르든지 이렇게 배를 잘라서 요거 탈피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갈비뼈를 제거를 하고 요쪽으로도 뼈가 있죠. 이 뼈가 있습니다. 뱃살만 잘라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가운데 지하의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한 장, 그리고 가운데 지하의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등살, 뱃살 이렇게 두 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폭이 넓잖아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피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넣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한 번에 착 하는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칼을 늦게 가지고 면도 하듯이 쫙쫙 긁히듯이 이렇게 싹 긁어내야 껍질하고 살 사이에 있는 기름기가 안 없어지고 이렇게 무늬가 살면서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것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칼을 넣어서 면도 하듯이 싹싹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착착 긁히는 소리가 나야 돼. 이렇게 네, 착착착착 긁히죠. 이렇게 해야 껍질에 붙은 기름막이 그대로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뱃살.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쓰고 계속 일을 하면 숨이 가빠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살짝 뜨죠. 살짝 뜨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가장자리를 좀 아깝지만 한 1, 2mm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에 요렇게 말려있던 부분이 이제
잘려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 좀 붙죠. 그러면 이제 탈피할 때 저쪽 대부분이 안 붙고 좀 더 쉬워집니다. 칼을 넣어서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밀어서 이렇게 떼주시면 이렇게 배쪽 부분에 껍질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지방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손질이 다 되었습니다. 껍질 조금 남은 거는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썰어서 드시면 되고, 숙성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동지 같은 걸로 이제 남아있던 수분이나 잔여 핏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거를 해주면 더 좋겠죠. 어차피 이제 화로라도 뭐 참돔 같은 거는 그렇게 육질이 그렇게 단단한 육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숙성을 해도 살이 그렇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보관했다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초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화로보다는 숙성을 좀 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밥과의 조화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화로로 드시는 것보다는 숙성회로 해가지고 드시면 초밥하고 더 잘 어울리니까 초밥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뭐 하면 이렇게 먹는 거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걸로 많이 내시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 편에 이제 날씨가 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장사가 또 원활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바깥에 바람이 계속 많이 불고 있거든요. 방금 보신 대로 참돔도 육질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육질. 이제 감성돔도 뭐 상당히 좋긴 하지만 참돔도 육질이 자꾸 올라오는 시기가 되어 놓으니까 좀 더 있으면 좀 더 하얗게 올라오겠죠. 방금 요렇게 뱃살처럼 이렇게 하얗게 살이 올라올 겁니다. 참돔 많이 드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식 참돔도 좋으니까 양식 참돔도 저렴한 거 사가지고 연습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 이건 뭐 했는데? 나 물기 담았네. 물김치 또 담았나? 어머니가 물김치 좋아하시니까 아내가 또 물김치 담았네. 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